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 시험지 해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이제 9월 모의평가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풀어냈던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해설이 또 따로 나온 게 없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해설하기 좀 두렵기 때문에 못 풀었던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업로드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컷이고요. 지구과학 1이 다른 원과목에 비해서 가장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이제 만점 표점이 가장 낮은 것에 반면에 지구과학 2는 또 50점 만점에 79점의 표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지구과학 2는 계속 표점이 항상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지구과학 1은 너무 선택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약간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험지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몇 시간 전에 나온 시험지가 되겠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게 된다면 1번부터 뇌우, 우박, 그리고 황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뇌우는 성숙 단계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우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개념을 사차치 뒤지면서 공부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구름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저군 단계. 그러면 그 이런 상승 기류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여기 상승 기류를 동반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숙 단계라고 이렇게 엄청 커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숙 단계.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난잡하게 그려놨네요. 다시. 성숙 단계. 이제 이게 어떤 단계냐면 상승 기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 부분에 또 하강 기류가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구간입니다. 성숙 단계라 하는데 성숙 단계는 이제 여기에 그 우박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박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구름의 형성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고 찬둥과 번개가 소나기 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에 이렇게 엄청 큰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승 기류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하강 기류로, 그래서 약한 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를 이제 뇌우의 그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뇌우에서 이게 천둥과 번개 성숙 단계에 동반한다 하면 기억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우박은 주로 층운형 구름을 잘 따라하는데 제가 아까 약간 번잡하게 그린 게 있긴 한데, 여기서 성숙 단계에 구름이 되겠습니다. 뇌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강 기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지니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박들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우박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런 겹이 쌓이는데, 이게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터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층운형 구름은 이제 얇은 구름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얇은 구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B 학생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 틀렸고, 왜냐면 우리나라 황사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황사는 이제 이거는 좀 암기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황사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 많이 심각한데,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서 얼음이 얼려 있었던 이 부분들이 녹으면서 이제 먼지 같은 게 형성돼서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때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봄철에 비해서 습해가지고 황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약간 암기 요소가 있긴 하지만 C 학생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그 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개념을 크게 살펴보면 원래는 그 대륙 이동설이 있을 것이고 대륙 이동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있을 것이고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이 성립하게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 모형이라고 하면 얘는 멘틀 대류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하면 이제 누구지? 홈즈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억 선지를 들어가 보자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었다. 얘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대륙 이동설에서는 그 판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멘틀 대류설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라는 원동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 선지가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니은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섭입하는 것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대륙판이고 계속 꾸준히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대륙판의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풀름의 핵은 멘틀과 핵의 그 경계 부분에서 되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 판 구조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판 구조론 이후에 이제 풀름 구조론이라고, 그 풀름에 의해서 막 이런 상승 기류가 생기고 상승 이런 상승 풀름과 따뜻한 풀름과 차가운 풀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풀름 구조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라는 4번 선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제 A시기와 B시기의 각각 측정한 0에서 50m의 해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A시기 같은 해역인데 이제 A시기와 B시기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여기가 A시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네요. 이게 다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 TS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네요. 이제 바로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수온만 고려했을 때 해수면 0m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겠고 여기는 해수면이랑 50m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온도가 더 낮은 B의 이제 기체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A가 B보다 큰 것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B의 산소가 더 많이 녹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개념이랑 연관되냐면요, 그 사이다를 차갑게 마신 이유죠. 따뜻한 사이다에는 탄산이 이제 빠집니다, 다. 하지만 차갑게 유지해가지고 탄산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기체 용해도라는 것인데요. 이제 기체 용해도가 높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억이 틀렸으면 기억 이렇게 다 없어지고, 저는 시험 볼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14도인 해수의 밀도는 14도,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체크해놨죠. 14도인데 14도의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데요. 밀도가 이게 등밀도선이에요. 이런 선이 다 등밀도선인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density가
density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더 밀도가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면 맞죠. 그래서 얘는 디귿도 지워주고, 만약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고 하는데요. 혼합층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얼마나 잘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표층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A는. 하지만 여기는 거의 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층은 B가 더 두텁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A가 B보다 두텁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퇴적 지형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실험인데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물에 담긴 원통 유리 접시에서 이만한 입자들이 100g, 점토네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백열등 아래 원통 접시에 넣고 비춰준대요. 그런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표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더니 이런 게 나타났대요. 이 딱 보면, 옆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건열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기억에 들어갈 뭐뭐의 형성 원리라고 하면 바로 건열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유는 기억이 없는 것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조하면 노출시켰다는 표면의 갈라진 모습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래서 니은이 뭐냐? 전등에 빛을 충분히 쬐어주면 이게 어떤 성을 그걸 보여주냐면, 얘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지표면이라 해야죠. 지표면에 노출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얘가 햇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들을 증발시키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이런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갈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주로 여감층에서 발달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힌트입니다. 만약에 이게 2mm 이상일 때 얘가 여감이라고 만들어지는데, 16mm 이하면 얘는 점토가 쉐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점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디귿선지에 의해서 이 16분의 1과 16분의 1mm와 2mm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거보다 큰 것이 뭐가 있는지 작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올 건데요. 이제 불규칙 은하와 타원 은하가 순서 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시광선에서 관측했다고 합니다. 딱 보면 얘가 불규칙 은하이고 얘가 이제 타원 은하죠. 그 다음 애들은 푸른 별들이 붉은 별보다 다 거꾸로죠. 교환 교체 문제입니다. 붉은 별이 푸른색보다 많죠. 그래서 틀렸고, 만약 은하를 구성한 별 평균 나이는 당연히 나가 더 많은 것이 맞기 때문에 디귿이 맞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죠. 이거는 은하 문제들은 그냥 암기가 되어 있으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양이 없으니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HR도 하나가 주어졌고요. HR도와 이 분광형에 따른 이제 흡수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선지를 들어가자면,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니은이 반지름이 더 커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광도 공식을 보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고, 그리고 온도의 4승이거든요. T의 4승. 근데 여기 기억과 니은의 온도가 2배 정도 차이 난다면, 이 반지름이 A에서 광도가 같아지기 위해, 그러니까 니은에서 광도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그만큼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보다 작은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광도 계급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고 하는데요. 광도 계급은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대충 보면 디귿은 이제 주결성이라고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대충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거성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같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얘는 다 빼고 디귿에서는 H1 수소흡수선이 CA보다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H1 수소 흡수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딱 얘가 맞춰주려나? 아하,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튼 여기에 수소 그쵸? 흡수선이 있고요. 여기에 C흡수선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5000도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암기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K랑 G 부근의 이쪽에 이제 5000도에서 3000도 사이 한 4000도가 대충 4000켈빈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CA2 흡수선이 더 강한 거를 보아하니 디귿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다음 문제 바로 현생누대에서 그 생물의 과거 멸종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고생대 중반에 한 번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2.5억 년 정도의 그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됐을 때의 대멸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그 신생대를 들어섰을 때 0.66억 년에 이제 공룡 멸종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빙하기? 라고 대충 생각을 기억이 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판게아 형성에 의한 그 해양 생물 서식지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멸종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해서 중생대에 살았던 애들이 다 박살나게 됩니다. 운석.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B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디귿은 기억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A와 B 사이에 양서류가 출현했는데 양서류가 언제 출현했냐? 고성대 말에 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B와 C 사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중생대고 다시 써봐야겠다.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잖아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들어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대저 기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북반구가 대의 핵심 키포인트 그리고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 관측소라 했을 때 이게 저기압이 될 것이거든요. 저기압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온난전선 여기에 파란색으로 한랭전선을 그려주게 된다면 이런 기압 배치가 보이기 위해서는 꼭 북쪽을 통과해야지만 이런 풍속과 이런 기압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북쪽을 통과했다는 게 북쪽을 관측소에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했다는 것을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있고 북쪽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자면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에 경계선이 하나 있죠. 이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경계선이 하나 있죠.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운량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는 구름이 많았고 여기는 구름이 아예 비어버리고 여기는 구름이 다시 많이 생겨버리고 바람도 세게 부니까 기온이 상대적으로 또 이쪽 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래는 관측소에서 여기에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통과했을 때 이 지점을 통과했을 때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온난전선을 통과했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온난전선 통과. 반대로 여기서 이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경됐을 때가 이제 한랭전선 통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뭐 나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은 관측소일 때 남풍 계열이 분다. 기압이 가장 낮았을 때가 이쪽인데 이쪽 계열은 남풍이 부는 게 맞겠네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남쪽 계열 불었고, A 관측소에서는 상공에 온난전선면이 있었는데 온난전선면, 그러니까 A 구간이 어디냐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제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기압이 이렇게 감소하고, 그러면 저희는 기압이 가장 낮고 온도가 높은 이 지역이라고, 이게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선면이 어디로 향해 있냐, 우리 입체적으로 약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그럼 여기 위에 구름이 이렇게 동동동 구름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냉전선면은 어떻게 되냐, 입체적으로 약간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구름이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기 자꾸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위엔 전선면이 없어요. 그래서 온난전선면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전략상으로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관측소는 B와 C 사이에 주로 저군형구름이 생기는데 B와 C가 어디냐, 한냉전선을 딱 직후에 통과했으면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 이쪽 그림. 그러면 여기에 통과했을 때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짝. 자, 이제 바로 9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에서는 마그마 생성하는 위치, 그리고 나에서는 어떤 마그마가 생성되는지 이게 깊이에 따른 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나에서 기역은 A, B, C 중에 한 군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먼저 이게 무엇인지. 이 해령이고요. 서위평 경계에서 나타나는 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역은 뭐냐면 그 물 포함 화강암, 자꾸 틀리네요. 잠깐만요. 물 포함 화강암 용융곡선, 얘는 점선은 물 포함 현무암 용융곡선, 그리고 얘는 이제 물 없는 현무암 용융곡선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지를 들어가게 된다면 A는 주로 물을 포함한 멘트문지 용융되면 상승되는데 얘는 그냥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의 형성.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었고요. 생성되는 마그마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높다 하는데, 그쵸? B는 이제 B는 여기는 이제 그 감람암질이 부분 용융한 거고요. 감람암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용융된 것은 유문암질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가지고 유문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은 C에서 마그마 형성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에서는 감람암질이기 때문에 이게 화강암, 물포 화강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마그마가 형성되는 방법,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라든지 압력 감소라든지 아니면 물 첨가해가지고 용융곡선이 낮아져서 물 첨가된 이제 용융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은 후 어떤 지형에서 어떤 그 용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10번 문제 같은 거는 이거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구성 물질의 비율을 보여줬고요. 나는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A, B, C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데, A는 보통 물질, B는 암흑 물질, C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A는 암흑 에너지냐? 땡, 틀렸습니다. 이런 거 근데 바로 나와. 이런 개념은 거의 바로 나와야 되는 수준이어서 이것도 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기를 통해서 빠른 개념 잡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디귿부터 풀어주면 나를 이용하여 B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게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흑 물질의 요소, 이게 존재가 존재해야지 이런 현상이,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보자면 그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물질 비율은 감소하게 되는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B는 물질이잖아요. B가 계속 감소하고 C는 암흑 에너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B 비율 자체는 감소할 것이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5번 선지가 맞겠습니다. 네, 바로 12번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2마리 또 잡고 왔는데요. 이러니까 잘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이제 바로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다면, 주기열 단계가 끝나면 적색 거정 단계를 도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중심 핵은 이제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되겠죠. 헬륨 핵융합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 강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핵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은 게 맞고요. 왜냐면 여기 중심 부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 1억 켈빈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표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를 물어보는데, 얘가 무엇이냐? 얘는 온도예요, 온도. 근데 거성이 되는 단계에서 항상 그 붉은색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주계열보다 항상 적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많지 않아요. 많으면 푸른색 계열을 띠게 되겠죠. 이제 수소 함량 비율은 이제 중심 핵이 다 썼으니까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소 비율이 A 지역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 지역이 훨씬 더 수소 함량비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 함량은 중심 핵이 A보다 높다니까 그 A 지역이 더 많으니까 디귿 선지가 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약간 정신없어가지고. 자, 이제 13번 문제에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측한 태풍인데요. 관측한 태풍인데 24시간 동안 관측했대요.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 기압, 풍속, 풍향을 알아내고 시간당 강수량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인데요. 아래가 이게 강수량인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이제 어떤 것이 기압이냐 풍속이냐 풍향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된다면 얘는 바로 기압인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 꺼끌꺼끌한 게 이제 풍속, 점이 풍향, 이것이 이게 이미 약간 뼛속에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기압은 그래도 그 부드럽게 순조롭게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압은 이제 점선 이내로 찍는 게 맞고요. 그리고 풍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가는 게, 이게 여기 이 친구들이
풍속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점 찍힌 게 아까 여기 아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 동안 이제 태풍의 눈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태풍의 눈을 통과하면서 풍향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문제로 기억산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측소의 풍속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T3다. 근데 풍속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건 문제 해석만 하면 됩니다. T3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싹. 그리고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을 통과하기 전 서풍기를 불었는데 이렇게 해서 never eat, soggy, waffles 해가지고 여기 태풍의 눈이 여기서 통과됐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태풍의 눈이 통과가 여기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에는 이쪽에 붙어 있는 건데 이가 뭐냐, 얘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틀렸고 니은은 전략적으로 다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의 연직 운동은 T3가 T4보다 활발하다. 근데 연직 운동이 활발하면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연직 운동이 여기서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기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승기류가 크면 클수록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기압이 그 유체를 채워줘야 되는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상승기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에 이것도 빨리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애들이면 더 규모가 작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연직 운동은 T3가 풍속이 더 크기 때문에 T4보다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안 쳐지네?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에서 이제 이 기출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주결성, 거성, 백색외성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짠 거는 그러니까 주결성 중에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색외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주결성하고 거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표면 온도가 태양하고 표면은 1인데 얘가 이렇게 나오고 광도가 얘가 이렇게 나온다면 표면 온도의 그러니까 광도 공식이 T의 4승의 R의 제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표면 온도가 대충 1이라고 잡아봐요. 표면 온도 1이라고 잡으면 1이 있고 광도가 81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9여야 하는데 얘를 저희가 0.75에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9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얘는 어림짐작하게 9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근데 9보다 이렇게 큰, 그러니까 태양보다 9배나 큰 반지름을 갖고 있으면 얘는 거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얘는 주결성에 적합할 것 같아요. 자꾸 혀가 꼬이네요. 주결성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광도랑 여기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광도를 구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광도를 모르니까 L로 잡고 표면 온도 10의 4승이니까 100 곱하기 아래 제곱이니까 0.0001이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L은 대충 0.0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0.01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2.5예요. 그래서 L은 비례한다. 표면온도 T의 4승은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 얘는 2.5에 25가 아니라 2.5에 완전 제곱을 하면 L이 몇이에요? L이 100이죠. 100이 T의 4승에 2.5의 제곱인데 2.5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6.25가 나옵니다. 6.25. 그래서 대충 6이라고 잡고 어림짐작해서 푼 게 많아요. 그래서
대충 6이라고 잡으면 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을 6으로 나누게 된다면 45, 6, 6에 3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T 온도가 T의 사승이 16보다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근데 대충 어림잡으면 T가 한 2. T가 대충 한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보다 그냥 크죠? 확실히.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2.xx를 넣어줄게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가능은 하겠다만 이 시험 시간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풀이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최대로 방출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최대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라고 하는데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 근데 이거는 최대로 받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 하는데 온도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T의 람다분의 1 이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게 무엇일까? 얘는 3보다 큰 거죠. 얘는 그쵸? 왜냐면 3의 제곱이 9니까 3보다 큰 것이고, 얘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가 아니겠죠? 기역이 더 짧죠. 기역이 100세 위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절대등급 기역의 절대등급은 몇인가요? 광도가 0.01이니까 얘는 태양을 예를 들어서 광도가 1이잖아요. 그럼 광도가 이만큼 나왔다는 건 태양이 절대등급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광도는 이제 100배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것이고, 얘는 100배 밝은 것이기 때문에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 빼기 니은 10이 맞다. 그래서 별의 질량은 니은이 뭐냐면 주계열성이 디귿보다 크다는데요. 주계열성이 더 많은 핵융합을 하면서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거성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 니은이 디귿보다 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계산을 다 했다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생각하기가 밀도에 대한 개념은 그 H활도에서 대해서 했었어도 그 질량의 질량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뤘을까요? 잘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제 가에서는 그 기압 편차를 나타냈고, 나에서는 해역의 깊이를 보여줬어요. 그쵸? 근데 관측값 빼기 평균값은 저희가 평소에 보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관측값 평소에 동태평양이 더 높았던 거를 알 수 있어요. 6 빼기 0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았어요. 이 지역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엘니뇨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동태평의 기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잘 보이게 초록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이 높았다. 하지만 이쪽은 낮아졌다. 동태평의 기압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고기압이 되는 상태니까 얘는 라니냐가 되겠고요. 얘는 낮아졌기 때문에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엘니뇨니까 바로 비시기에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고 디귿은 전략상 없애주고, 먼저 니은부터 보자면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 빼기 동태평양을 빼보면 그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온도 차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 차이를 보면 라니냐일 때가 이렇게 더 경사가 커지고 엘니뇨일 때가 경사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엘니뇨 때는 상대적으로 이 연한 용승이 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이 무역풍에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커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반대로 엘니뇨 때는 이제 다 모두 상쇄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태평양 차와 동태평양 차는 A식인 라니냐가 더 크다고 하면 맞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분의 동태평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분자만 보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엘니뇨 서태평양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이 어디서 더 높냐? 그것은 바로 라니냐에서 높겠죠. 그래서 A가 B에서보다 높다. A는 라니냐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처리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약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약간 연상이 안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를 여기서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제 자전축 경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기는 약 26,000이고 세차 운동이 그리고 세차 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궤도의 반대 방향을 돈다. 그래서 공전을 이렇게 하니까 세차 운동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500년 전에는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여름철이다 하는데 먼저 저희가 그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가 현재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북반구가 겨울철이고 여름철은 원일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6,500년 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전. 그렇죠? 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입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구 위쪽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걸 점으로 찍을게요. 그리고 아래가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혹시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봤을 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축이고 여기도 아래 이어진 그런 축이에요. 그럼 얘를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맞게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여기 위에서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안 보이는 것이고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만 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이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된다면 이게 6,500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을 A에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A에 갖다 댔으면 남반구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태양 입장에서는 이 그림 입장에서는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태양이 남반구에 더 이렇게 입사하는 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중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00년 전에는 A 부근이 북반구에는 겨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남반구가 여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편하게 풀 수 있었고요. 35도 그러니까 노르스 35도에서 북반구 35도에서 기온 연결차는 6,500년 전이 현재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걸 물어보는데요. 6,500년 전 근데 연교차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20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전축의 경사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6,500년 전이 여기 있어요. 6,500년 전. 그리고 얘가 현재예요. 자전축의 경사 크면 다 이게 연교차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는 틀리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니는 다 틀렸다면 S30 이제 남반구 35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이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20률 확인해 보면 여기 있죠. 13,000년 후 20률은 그럼 현재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평균 연교차가 13,000년 후에 더 작을 것이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얘가 이제 방이 다 바뀌어 있겠죠. 13,000원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 원일점이랑 근일점에다 그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남반구 35도는 그러면 근일점일 때 겨울철이 되는 것이고, 근일점일 때 겨울철이 되는 것이, 여기는 원일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는, 현재에 비해서는 많은 연기차가 그 현재보다 그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예, 고지자기 극에 대해서 위치를 표현해내는 건데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몇백만 년 전에 그 지궤에서 측정했을 때 북점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이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건데요. 지자기 북극은 여기 위에 말했을 때 그 고정된다는 이 가정이 없으면 5%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염두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60만 년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60밀리언 years ago, 그러니까 600만 년 전에는 이런 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예전으로 돌려봤을 때 60만 년이 600만 년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적도보다 아래 내려가기 때문에 생성된 암석은 이제 복가의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는 여기 북반구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죠. 남반구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니은은 다 틀리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제 600만 년 전과, 그러니까 여튼 약간 60만 년, 60밀리언 years ago 하고 40밀리언 years ago를 따지면, 이 구간과 그리고 40밀리언 years ago 하고 20밀리언 years ago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그려진 게 60밀리언 years ago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걸 옮겨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길이 비교를 이렇게. 그러면 얘가 60mA죠. 그렇죠? 그래서 40mA를 한번 그려볼게요. 40ma 딱 이렇게 그리고 딱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옮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40ma 그리고 다음이 40ma, 그러니까 40ma 또 하나 그려주고 40ma 이거 복사할 수 있을까요? 싹 되네요. 여기서 얘가 이제 40ma 하고 20m인가요? 20m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속도 차이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0mA인데 속도 차이가 이만큼 나고 이만큼 난다는 것은 같은 기간 20ma 동안 움직인 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근데 시간은 일정해요. 20 million years ago. 근데 거리가 이제 a가 만약에 10이라면 얘는 한 1이 되니까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기억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60m가 40m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동했느냐. 그럼 11대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11대는 이런 식으로 그어졌고요. 약간 대충 긋긴 했는데 11대,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그어져. 현재 상대적으로 길어졌죠. 그러면 10ma에 비해서 그 10ma에 비해서 북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그 남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는 것이고 정답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상하는 것이 약간 되게 하기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나중에 또 고지적이 복강 문제 나왔을 때 활용을 해 주십시오. 네. 1번. 자, 18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주결성인데 외계 행성의 생명지대 행성이 있고 나는 기억이 돼서 식현상이 돼서 나타난 건데, 우선 중심별로로부터의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럼 저희가 골디락스 존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가면 갈수록 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중심별의 광도가 커질수록 광도죠. 얘가 생명 가능지대. 그쵸, 이런 식 있죠. 근데 생명 가능지대 폭이 외계 행성의 태양보다 좁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외계 행성이 저희는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경우는 1AU까지 되는데 얘는 0.05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심별은 가만히 있는데 행성별의 반지름이 어떻게 구해지는 것이냐. 여기가 1000에서 0.008 떨어지는 게 된 거잖아요. 0.008. 근데 얘는 밝기 비율이 이만큼 원의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것을 노린 거냐면, 제가 봤을 때 1000분의 8 해가지고 125분의 1이겠구나 해서 니은이 맞다고 체크할까봐 그러는데, 이것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원의 그 표면적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큰 행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가리는 이 비율은 넓이가 2차원적인 넓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그냥 되겠습니다. 근데 파이 r 제곱이 돼서 그 100분의 8 만들어지려면 파이를 그냥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r 제곱만 하면 그래도 2루트 2라도 나와야 되는데, 2루트 2보다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행성의 반지름, 그러니까 그쵸, 반지름 이거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8로 가정해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선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려놨는데요. T1일 때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고, 물론 중심별이 지나야 돼요. 제가 지금 잘못 그린 상태인데, 완전 한 일직선이 지는 상태는 아닌데, T2는 여기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선 방향은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T1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가 그 T2보다 크기 때문에 T1이, 그래서 적색 편이가 더 긴 T1이, 정색 편이가 더 긴 T1이 더 길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T2가 T1보다 그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T2가 T1이 더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2가 더 짧은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5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맞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9번하고 20번은 어느 정도 풀이를 할 수 있었으나 완벽한 해설까지는 제가 못 해내겠습니다. 약간 제가 잘못된 해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9번이랑 20번 완벽한 해설을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히 19번은 그냥 그런다고 그냥 그럭저럭 해서 풀리긴 하는데 설명을 못할 뿐, 20번은 아예 니은 이선지를 어떻게 파장이 2.5 람다가 나오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좀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영상을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2023년 3학년도 9월 모평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아까 여기 지금 못 푼 문제가
그러니까 11번 문제와 이제 19번,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풀다가 제가 혼자 혼돈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여기 못 풀었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라든지 기회가 된다면 G2 문제를 어느 정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을지 모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들 신모와 이제 수능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